아직 주가가 덜 오른 업체들. 세 번째 기업은요, 이오 차트를 보셔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2021년) 1분기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증권가는 분주하죠. 1분기가 끝나면 바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실적이 중요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어대고 정부에서도 재정 정책을 지원을 하면서 코로나 피해주가 아니면 대부분의 주식이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성장주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데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개별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과연 어떤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선정 기준은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또는 흑자 전환한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을 골라보자는 취지에서 최근 1개월간 증권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 이상 상향 조정된 그런 주식들을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종목은 총 54개이고요. 그 종목들이 과연 어떤 업종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업종은 바로 정유와 화학입니다. 여기가 총 10군데로 전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종목 중에서 19%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경기 회복 기대감, 이에 따른 유가 상승, 또 추가적으로 화학 제품 가격 역시 상승한 데 따라서 경기 민감주 업종으로 대표되고 있는 정유화학, 자, 여기에서 대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여기도 역시나 실적 개선 기대 종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반도체 투자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금속과 광물, 기계, 이런 섹터들입니다. 이런 섹터 역시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에 해당이 되죠. 각국의 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기초 광물 수요가 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종에도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을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긴 하나 아직 주가가 덜 오른 업체들, 최근 1년간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4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LG 하우시스라는 업체입니다. LG 하우시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1개월 컨센서스는 9%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LG 하우시스는 LG그룹의 건축 자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용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약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고가인 한 10만 원, 여기보다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셔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LG 하우시스는 앞서 건축 자재를 만드는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중요합니다.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 분양 계획이 40만 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엔 잡지 못했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공급을 늘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먼저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요. 2023년부터는 공공 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 자재를 만드는 LG 하우시스 역시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앞서서 LG 하우시스가 자동차 부품 사업부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적자 사업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 말에 구조 조정을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LG그룹 내에서 계열 분리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LG그룹은 구본준 LG그룹 고문을 필두로 계열 분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LG하우시스, LG상사, LGMMA 등 해당 계열사가 새로 신설되는 LX홀딩스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G하우시스가 새로 설립되는 LX홀딩스의 핵심 계열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인트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컨센서스는 최근 1개월간 29%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OLED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OLED가 유기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입니다. 즉 유기물이 스스로 빛을 내서 구동을 하는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유기물은 대표적으로 적색, 녹색, 청색 소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이 적색 유기물을 보조해주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OLED 패널이 스마트폰을 넘어서 노트북에도 장착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의 OLED 소재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재, 이 부분도 덕산 테코피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를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덕산 테코피아의 증착 소재 역시 그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제품 영역에서는요,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PI 모노머 등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저평가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기업은요,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오테크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컨센서스는 1개월 전엔 없다가 최근에 신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중에서 레이저 장비를 만듭니다. 레이저 장비가 반도체 후공정이 왜 필요하느냐? 반도체 후공정이 조립, 포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이거를 칩 단위로 잘라야 됩니다. 여기에서 레이저가 필요하고요. 반도체를 그냥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를 인쇄회로 기판에 실장을 해요. 자, 여기에서 구멍을 뚫는데도 역시나 레이저 장비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마킹, 제조사 명이라든지 상품 사양 이런 것들을 새길 때도 레이저 장비가 사용이 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레이저 장비 1위 회사예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특히나 OSAT 이런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오테크닉스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불순물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 분야에 주로 쓰였는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역시 미세화 공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를 이오테크닉스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를 보면 지난해 정고점인 128,000원, 자 여기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주가가 오르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를 보시면 거의 작년 한 12월 대비해서 적게는 50%,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좀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기업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컨센서스는 최근 1개월간 무려 46%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향 트룩시마, 허주마 이쪽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램시마 SC, 신규 제품이죠. 이 부분의 매출액이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작년 1분기가 다른 분기에 비해서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은 기저효과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선 말이죠.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이끌었던 미국향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바이오 시밀러가 생애 주기가 있어요. 출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면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다른 경쟁자들도 역시나 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기존의 제품들에 대한 매출액은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액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램시마 SC 그리고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죠. 유플라이마 이 두 제품이 얼마나 선전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죠. 바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준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유럽에서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팔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부분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히나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4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자, 근데 주가가 그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실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꼭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역시 여러분께서 직접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